렉처 16번 방정식과 그 해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파트 수업을 일부 했었는데 다시 생각도 되새길 겸 반복해 볼게요. 렉처 16번 방정식. 여러분 방정식을 처음 배우는 단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용어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등식이거든. 등식은 어떤 아이를 등식이라 부른다고 했었지? 그렇지, 식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등호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등식이었어. 그럼 식에 얘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등식이었을까? 네, 맞아요. 이게 있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등식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등식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등호,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분리가 됐지. 이 왼쪽의 애들을 뭐라 불렀냐면은 좌변이라고 불렀어. 좌측 왼쪽에 있다 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좌변이랑 우변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168번을 잠깐 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168번에서 그 등식은 골랐던 것 같은데 좌변, 우변은 안 골랐던 것 같아. 맞나? 아 맞다, 이거 껴야지. 자, 우선 등식은 2번과 4번이었죠. 등호가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1번하고 3번은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식이 아니야. 얘네들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럼 2번과 4번에서 좌변을 한번 말해보자.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지? 그렇지, 3 더하기 7이지. 그러니까 좌변 땡땡하고 3 더하기 7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우변은 누굴까?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10이면 되겠네. 자, 4번은 좌변이 누구? x 빼기 1, 우변은 6이 되는 겁니다. 쉽죠? 좌변, 우변은 그냥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등식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하고 항등식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했어요. 쌤은 이제 방정식의 정의라던가 항등식의 정의를 여러분이 막 외워서 술술 말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정식이 되려면 어떤 아이가 필요한지, 그 재료가 뭔지 그 정도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거든. 마치 이 등식이 등호, 는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말이야. 그럼 방정식에는 누가 있어야 했을까요? 우선 는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거랑 또 누구? 알파벳 X 같은 아이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는만 있으면 얘는 등식이고 거기에다가 X랑 이런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학에서는 얘들아 이거를 알파벳이라 안 불러요. 알파벳은 이제 영어에서나 쓰는 말이고 수학에서는 이런 X를 뭐라 부르냐면 미지수라고 불러. 미지수. 그 미지라는 게 그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걸 미지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수업할 때 미지수라는 말을 쓸 거야. 그러면은 X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항등식이었어. 얘들아, 항등식은 어떤 아이를 항등식이라고 말했었지? 항등식도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항등식은 모양이 어땠지?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같았어. 근데 같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아예 똑같이 생긴 거야. 마치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런 사람을 세워놨다면 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x는 x 이런 식은 항등식이라 말할 수 있을까?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은 xx니까 얘네들은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4는 4 얘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9번에서
방정식이 누구고 항등식이 누군지 그때 찾아봤었지. 자, 그러면은 29페이지를 잠깐 28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28페이지. 여러분 오늘 웬만하면 여기 이 문제들을 좀 같이 좀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172번부터 184번까지 지금 풀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3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빨리 해보자. 172번부터 184번까지야. 인정이지. 그럼 인정이지. 얘들아, 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185번부터 192번까지 풀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문제를 정말 잘 읽어보아. 식으로 나타내기에 그렇게 어려운 식들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185를 봐봐. x와 3의 합이 7이다. 얘들아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x 더하기 3은 7이다 하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게 팁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보는데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식을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x의 답을 먼저 구해봐. 그리고 그 x의 답을 가지고 식을 구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191번을 보자. 한 변의 길이가 x,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네모인데 그 네모짜리 정사각형의 넓이가 25래. 그럼 얘들아 네모 곱하기 네모가 25란 얘기죠. 그럼 x는 5네? 5 곱하기 5가 25니까 그러면은 5 곱하기 5가 25랬으니까 아까 5는 x랬지. x 곱하기 x가 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쳐볼까요? 172번부터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자, 1번 동그라미. 지금 채점하려고? 좋아요. 2번 173번 3번이라 할게. 3번 동그라미. 4번 x지. 5번 동그라미. 6번 x 등호가 없으니까. 7번 x. 8번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80번 얘는 동그라미일까 아닐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 아래 짝대기 하나가 보이지? 이게 같다거든?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아니야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가 이것 때문에 등호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얘들아 이거 이름이 부등호야 등호야? 이거 부등호야. 이름을 이거 읽을 때는 2, 3 아니면 2하라고 읽거든? 그러니까 얘는 부등호야. 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80번은 x예요. 여러분 뭐 내가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성급하게 다 틀렸다 해가지고 80번은 x입니다. 자, 81번 x, 82번 뭐게? 동그라미예요. 83번
X. 자, 84번은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이겠죠. 리을은 말도 안 되는데요. 7은 불안이 말도 안 되지. 틀린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가서 193번부터도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을 이제 찾아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연습해 봅시다. 방정식은 누구라고? 등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파벳 X, 미지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항등식은 그냥 아예 똑같은 애야. 맞아. 아예 똑같은 애야. 자, 93번 보자. 얘들아, 이건 방정식일까? 맞죠? 눈도 있고 등호도 있고 x도 있으니까 방정식이야. 방 이라 쓰면 되겠네. 자, 94번. 얘는 방이야, 항이야? 얘는 7x 빼기 2x가 계산이 되지. 7x 빼기 2x 하면 5x거든. 그럼 계산을 하고 나니까 5x, 5x야. 왼쪽, 오른쪽이. 그럼 얘는 항이네. 이렇게 방정식과 항등식을 비교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따 내가 풀 시간 줄 테니까 우선 앞에 보세요. 자, x는 x. 얘들아, 이게 항등식이랬지, 그치? 여러분, 그러면은 항등식은 동시에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 요거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x는 x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우선 확실한 건 그 항등식이지. 100% 항등식이야 얘는. 맞죠? 그런데 얘는 100% 항등식이니까 동시에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을 둘 다 갖는 경우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는 그럼 등식일까? 등식은 맞아. 등식은 진짜 그냥 이것만 있으면 다 등식이야. 얘만 있으면 그 어떤 식도 다 등식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항등식과 방정식은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얘네들은 둘이 항등식과 방정식이 같아질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단에 렉처 17번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항등식과 방정식은 같이 다닐 수 없는 애구나. 항등식이면 걔는 무조건 방정식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7페이지로 넘어가서 등식의 성질 부분을 하고 이제 뒤에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얘들아, 수학생님들이 그 방정식 설명을 할 때, 등식 설명을 할 때 약간 비유하는 대상이 있어. 어떤 걸 비교를 하냐면 저울을 비교하거든. 저울 중에 너네 혹시 양팔 저울이라고 아니? 양팔 저울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저울이야. 저울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확 기울어. 약간 시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랑 그 원래 딱 균형이 맞는 애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 사과를 올려놔가지고 갑자기 얘가 확 기울었어. 다시 얘를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이 사과랑 똑같은 크기의 사과나 무게가 같은 어떤 아이를 반대편에다 올려놔야 돼.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 근데 왜 이 방정식 수업할 때 이 저울의 예를 드냐면 방정식도 저울에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꼭 해줘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뭐 A라는 애가 있었고 오른쪽에 B라는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얘만 놓고 봤을 때는 A랑 B랑 크기가 같은 애야. 물론 생긴 거는 똑같지가 않으니까 항등식은 아니야. 오케이?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쪽에 있는 등식이야. 양쪽에 있는 이 A랑 B라는 애는 그냥 그
무게는 똑같은 거거든. 내가 이 왼쪽에 있는 A한테 뭔가를 한 개 줬다? 1을 줬어. 그러면은 아까까지만 해도 균형이 잘 맞던 애가 이렇게 쓱 기울어지기 시작하겠지. 균형이 깨지겠지.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춰주려면 반드시 왼쪽에 했던 짓을 똑같이 오른쪽에도 해줘야 돼.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그럼 여러분 왼쪽에 했던 거 똑같이 하랬지. 그럼 이거 만약에 빼기 1 했으면 여기다 빼기 1 하면 되겠네? 맞아. 여기다 빼기 1 하면은 여기다 빼기 1 하면 돼. 여기다 곱하기 5를 했어. 그럼 오른쪽에다가도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했던 행동을 오른쪽에 똑같이 해주게 되면 등식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걔가 바로 27페이지에서 말하는 등식의 성질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만 지금 책에 보면은 막 알파벳이 적혀 있거나 어지럽게 A, B, C 하고 근데 이렇게 알파벳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 알파벳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줄게요. 자, 첫 번째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서로 같은 값이었어. 똑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왼쪽에다가 C라는 숫자를 더해준 거야. 그럼 균형이 깨졌지 이제. 그럼 다시 균형을 맞춰주려면 반드시 오른쪽에다가도 C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왼쪽에다가 C를 빼버린 거야. 균형을 맞추려면 오른쪽에서 C를 빼야 되겠지. 다음 A랑 B라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오른쪽에다가 C를 곱했어요. 그럼 반드시 오른쪽에다가도 C를 곱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왼쪽에서 C를 나눴어. 그럼 반드시 오른쪽에도 C를 나눠줘야 돼요. 얘가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학은 항상 마지막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자, 뭐냐면 얘예요. 얘가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C에는 혹시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을까? 네, 그런 게 없거든. 여기다 우리가 넣고 싶은 숫자 있으면 그냥 그거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어. 딱 하나. 걔 누구게? 네, 0이에요. 오, 맞아. 여기는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은 여러분 수학에서는 분수의 그 밑에 부분,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C려면 얘가 C분의 A가 되거든. 근데 이 C에 0이 들어가서 막 0분의 2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는 숫자야.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C에다가는 절대로 0이 들어갈 수 없어. 언제? 나누기일 때. 네, 나누기일 때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여기에는 0이 들어가도 될까? 되지. 되지. 당연히 되죠. 자, 170번을 볼까요? 여러분 170번은 처음 시작이 얼마였어? 균형 잡혀있는 시작이 얼마야? A는 B였어. 그쵸? 170번 첫 번째 줄에 그 말이 나오지. A는 B다가 균형이 잡혀있는 애였는데 1번 왼쪽에다가 3을 더해버렸네? 그럼 오른쪽에 뭐 해야 돼? 그냥 3을 더하면 되지. 2번 A에다가 5를 빼버렸네? 그럼 이번에 뭐 하면 돼? 빼기 5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왼쪽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오른쪽에다가도 옮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그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방정식 지금 렉처 16번 처음 초입이거든. 첫 부분 90%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 남았어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우리 30페이지 잠깐 봤다 갈까? 30페이지. 자, 이 30페이지에서 뭘 볼 거냐면은 217번을 보자. 217번. 자, 여러분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입니다. 얘들아, 항등식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누구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근데 똑같다가 그냥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쌍둥이여야 돼. 아예 똑같이 생겨야 돼. 자, 근데 217번을 보니까 얘들아 이게 똑같이 생겼니 지금? 난 아무리 봐도 얘가 똑같이 생기진 않았거든. 217번을 보면은 왼쪽은 ax 더하기 b라는 숫자고 오른쪽은 2x 더하기 7이라는 애야. 얘들아 얘네들이 근데 항등식이래. 같대. 그러려면 a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 될까? 얘네들이 아예 똑같아지려면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2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야 2x 똑같아지겠지. b에다가는 그렇지 7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7, 7 이렇게 같아지겠죠. 이게 항등식 풀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보통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진짜 맞는 말이야. 쌤은 여기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러분도 수업을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도 수업을 하거든. 고등학교 1, 2학년도 당연히 수업을 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요 217번 문제가 나와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책에 217번, 18번, 19번 이 항등식 구하는 문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수학을 나중에 3년 후에 고등학교 때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7페이지 아랫부분을 봅시다. 자, 171번.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3x-1은 5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바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설명을 먼저 하고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약간 중학교 1학년들한테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매 학년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학 문제 풀 때 보통 아이들이 수학을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어려워하거든. 당연히 그렇겠지. 수학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올라갈수록 수학을 잘하던 아이들도 막 수학이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 방법을. 나보고 지금 170원에서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기도 전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낸 사람의 그 목적을 좀 알아야 돼.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을. 우리 이번 단원에 선생님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뭐냐면 첫 번째는 방정식이야. 두 번째는 항등식이야.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두 개의 목적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거창한 얘기는 아니야. 자, 여러분 항등식은 목적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 풀었던 그 215 문제 있지?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아까 뭐 ax 더하기 b가 뭐 2x 더하기 3이었나? 뭐 이랬었는데 자, 다음 문제를 푸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a하고 b가 누군지를 찾았지? 그치? 항등식의 목적은 양쪽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는 게 이 문제의 최대의 목적이야. 방정식의 목적은 뭘까?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x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x에 누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지 그걸 아는 게 목적인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x 더하기 1은 4. 얘들아 이거 따지고 보면 방정식이거든? 자,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x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답이 되는지 그걸 찾아야 돼. 이게 방정식이 해야 될 일이고, 자, 다음 항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방정식 푸는 것처럼 x의 답이 얼마지? 이러고 있으면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항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쌤 x의 답이 뭐예요? x에 뭐 집어넣어야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항등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x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똑같아지는 게 문제의 목적이야. 170번 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음 시간 렉처 17번 배울 때 되면은 아마 요거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여러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170번 봅시다. 요거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3x-1은 5다라는 식이 있어요. 네, 요런 식이 있어.
이것의 방정식 정답을 구하래. 근데 첫 번째 문장을 좀 같이 읽어볼까?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 3x 빼기 1은 5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 여러분 여기에 그 해라는 단어에 좀 표시를 해줄래? 해. 이 해가 그 선, 태양 이걸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여기서 해는 답을 말해. 답. x 정답을 해라고 불러 앞으로. x의 정답을 앞으로 수학에서는 해라고 하거나 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x의 정답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x의 정답을 구해 봅시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는 암산이 가능할 정도의 방정식만 나와. 암산이 딱 가능할 정도에.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암산이 조금 힘들어져. x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5가 나오는지 조금 머리에서 막 굴려줘야 돼. 물론 좀 지금 여기서 머리 암산 빠른 아이들은 x에 2가 들어가면 된다는 걸 찾았을 거야. 근데 그런 문제만 나오지 않을 거거든. 막 이런 것도 나와. 4분의 1 x 더하기 뭐 3분의 1이 7분의 1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암산해? 어지럽죠. 자, 그러니까 암산하는 방법 말고 얘를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원리를. 여러분 그 x의 정답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라 했잖아. 그럼 내가 이 식에서 궁금한 게 얘야, 얘. 얘가 얼마인지가 지금 궁금한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답으로 쓸 때 x는 얼마라고 쓸 거거든. 그치? x가 얼마예요? 라고 쓸 거야. 그럼 이 식에서 x만 혼자 냅둬야 되는 뜻이거든. x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좌변에 막 3도 있고 x도 있고 1도 있고 빼기도 있는데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x 혼자가 남게 해야 돼, 왼쪽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집어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느냐? 자, 3x 빼기 1은 5라는 식이 있는데 난 여기서 제일 먼저 컷하고 싶은 게 이 빼기 1이야. 그래서 빼기 1을 없애버리려고 왼쪽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줄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왼쪽에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오른쪽에다가도 더하기 1을 해줘야 돼. 여기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이 3x가 되고 오른쪽은 5 더하기 1이라서 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전히 x 옆에 누가 있어? 네, 그러면 여기 여전히 x 옆에 3이 있으니까 3을 난 없애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3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3 나누기 3이 돼서 3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에 나누기 3을 해서 x의 답이 3이 지워지고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바로 171번의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x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오늘 우리는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푸는 아이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야. 렉처 17번은 이제 우리가 이번 단에서 주로 등식이 뭔지 막 이런 거 배웠다면 17번에서는 방정식의 답, x의 정답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거든. 근데 그때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을 배울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 여러분이 그 방법을 배우면은 앞으로는 그걸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들아 지금 23분이거든? 23분이거든? 쌤이 여기에 지금 문제를 응? 자, 문제를 여기 지금 뽑아놨는데 여기다 줄게. 근데 얘들아 이거는 시험이 아니야.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은 아니고 쌤이 지금 딱 5분만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 풀수업만 풀어서 내고 가. 오케이? 딱 5분만 줄 거야. 5분만. 시간도 더 주지 않을 거야. 뭐래? 5분?
그냥 오늘 수업한 부분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뭐 시험 성적 산출하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뭐 집에 보고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늘 배운 거 아는 정도만 풀어서 내고 갑시다. 홀수는 별로고요. 홀수법만.